네, 먼저 저는 아이렌이라는 AI 데이터 센터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AI라는 큰 테마를 끌고 가는 거나 아이렌의 잠재 고객층은 결국 빅테크이기 때문에 아이렌 실적만 볼 게 아니라 빅테크들 실적도 자세히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빅테크 중에 데이터 센터 확보가 중요한 4개 기업, 메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4개 기업의 실적 발표에서 나온 AI에 관한 견해를 보면서 앞으로 AI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아이렌 같은 AI 인프라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먼저 빅테크라고 다 똑같은 AI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기업별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먼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메타는 자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등 SNS의 광고 및 추천 시스템에 AI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오픈소스 모델인 라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 중 하나인데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또 검색 AI 및 제미나이라는 프론티어 모델을 운영하고 있죠. 또 아마존은 AWS라는 하이퍼스케일러 중 하나고 자사 쇼핑 AI인 루푸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존은 이제 이런 물류 쪽이 중요하다 보니까 물류 쪽에 로봇이나 피지컬 AI 등을 도입하고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애저라는 하이퍼스케일러를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MS 오피스 365, 또 기터브 쪽에 코파일럿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메타를 제외한 3기업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이고, 그리고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도 이 클라우드 서비스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사 핵심 비즈니스 모델에 AI를 적용하면서 이렇게 사업 확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이 공통점은 이 4기업 모두 자체 칩을 개발 중인데요. 이제 엔비디아 GPU 지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글은 TPU를, 아마존은 티레니움, 인퍼런시아 이런 자체 칩들을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런 사업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올해 총 얼마의 금액을 투입할 예정이냐를 보면 2026년 자본 지출이 최대 6,650억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2025년에 4천억 달러 정도 됐는데요. 이거보다 60%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하나씩 보시면 구글 1,850억, 아마존 2천억, 메타 1,450억, 마이크로소프트 1,450억 이렇게 다들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너무 많아서 이 투자금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거 다 수익으로 회수할 수 있냐, 버블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이번 실적 발표 Q&A 세션에서도 어느 기업마다 이런 질문이 공통적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각 기업들이 이 AI를 활용해서 실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그것들을 살펴보면 먼저 메타는 이제 잼이라는 광고 AI, 광고 중에 이제 랭킹을 매겨주는 AI가 있는데, 이 광고 AI의 학습 방식을 개선해서 페이스북 광고 클릭률이 3.5%, 인스타 전환율이 1%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2025년 초 이후에 코딩 에이전트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엔지니어당 산출량이 30%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 이외에 구체적인 수치는 없지만 이제 점점 대대적인 AI 가속화를 목격하고 있고 2026년에는 이게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최종적인 목표로는 메타는 개인용 초지능을 구축해서 저희 SNS에 최적의 추천, 광고, 개인 맞춤된 그런 피드를 운영하겠다, 이런 시스템을 정교화할 것이다, 이런 목표를 내세우고 있고요. 다음으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을 보면 이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 3기업이죠. 이 3기업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보다는 아주 공통적인 말들을 했는데요. 먼저 구글은 서비스 전반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매우 강하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또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AWS의 수요가 매우 높고 설치되는 용량은 즉시 수익화된다고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수요는 계속해서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면서 이 3기업이 공통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라는 게 결국에 AI 컴퓨팅 연산력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강하다는 건 AI 시장 자체의 수요가 아주 강하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 기업들의 AI 연산력을 빌려서 이제 새로운 AI 기반 사업을 하려는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많으니까 이 3기업들은 몇 천억 달러나 되는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부분이 아니라 기업 내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몇 가지 코멘트를 했는데요. 먼저 구글은 제미나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7.5억 명 이상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제미나이 3는 2.5에 비해서 하루 평균 3배 더 많은 토큰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거죠. 또 이제 구글 저희가 검색을 해보시면 AI 검색 모드가 생긴 걸 아실 텐데, 이제 그러면서 검색 길이와 체류 시간이 훨씬 증가했다고 합니다. 저도 요새 이제 검색을 할 때 조금 더 옛날처럼 키워드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AI가 알아서 답변을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광고를 잘 삽입할지 이런 것들을 구글이 고민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MS365 코파일럿 1일 활성 사용자 수가 전년 대비 10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유료 라이센스 개수는 전년 대비 160%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 제가 코딩 쪽은 잘 모르지만 GitHub 코파일럿이라고 이제 코딩 쪽에 아주 유용한 그런 도구가 있다고 하던데 이쪽도 유료 구독자가 전년 대비 7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아마존은 이제 쇼핑 에이전트 루프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고객이 3억 명을 돌파했고 이 루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구매 확률이 그렇지 않은 고객보다 60%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잘 추천해 준다 이런 거겠죠. 이렇게 보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AI 클라우드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 부문에서도 AI를 활용한 성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이것만으로 그래서 6,700억 달러나 되는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히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투자라는 게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결과와 정확한 비교가 원래 힘들기도 하고 또 애초에 투자라는 게 이렇게 웬만큼 리스크를 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비교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거품일지 아닐지 몰라도 빅테크 입장에선 일단 투자하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빅테크 CEO들의 생각인데요. 예전에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말한 이 문구가 아주 이 상황을 잘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이 기술 분야에서 이런 전환기를 겪을 때는 과소 투자가 과잉 투자보다 훨씬 위험하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게 투자를 많이 해서 돈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또 메타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질문자가 메타가 프론티어, 그러니까 최고급 AI 모델을 직접 보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물었을 때 답변을 보면 우리의 원동력은 단순히 앱과 경험이 아니라 원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반 기술을 직접 구축하고 제어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원동력이고 이제 그런 역량을 앞으로도 계속 갖추기 위해서는 AI 모델이 중요한데 이런 이제 최고급 AI 모델, 프론티어 모델은 경쟁상의 이유로든 여러 가지 이유로 누구에게나 항상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업이 만든 최고급 AI 모델을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는 여기에 극도로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기 위해서 아주 집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결국 다른 기업에게 기대기에는 AI는 너무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꼭 자체적으로 키워내야 할 그런 역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투자가 너무 많다, 버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게 도태돼 버리면 투자금보다 훨씬 많은 걸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투자금을 조금 낭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앞으로도 AI 역량을 뒤처지지 않고 잘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업들은 여전히 데이터 센터 용량, 즉 전력이 병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실적 발표 때 코멘트들인데요. 이제 메타는 여전히 용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구글은 올해 내내 공급 제약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존은 전력이 충분하면 우린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수요보다 부족하다는 거죠.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가능한 한 빨리 용량을 확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전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요. 여기서 잠시 아이렌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아이렌이 4.5기가라는 아주 큰 용량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들 전력이 부족하다, 전력만 있으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에 4.5기가라는 큰 용량을 가지고 있는 아이렌은 여전히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렌뿐만 아니라 전력을 확보한 모든 회사가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약을 얼마나 유리한 조건으로 잘 따내고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얼마나 저렴하게 잘 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겠지만 어쨌든 여전히 전력이 부족한 상태는 맞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이런 기업 가치가 확 뛸 수 있는 상태인 조건은 여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최근에 블루아울이 코어이브에 지어줄 데이터 센터를 위한 자금 40억 달러 조달에 실패했다는 그런 소리 돌면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좀 빠졌지만 여전히 전력 부족이라는 구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가 건전하고 이렇게 좀 이런 이슈 없이 자금을 잘 조달하는 그런 기업을 고른다면 충분히 아직 기회를 많이 살릴 수 있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월가 애널리스트들이나 기자들이 아무리 뭐 버블이니 많이 이런 우려를 표해도 기업들은 뭐 떠들어라 우리는 더 투자한다 이러면서 자본 지출을 총합 작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고요. 또 각 기업들은 이제 AI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 특히 메타는 광고 클릭률이나 전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수요가 매우 강력하다.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의견을 계속 일관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이 네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돈이 좀 낭비되더라도 뒤처지는 것보다 낫다.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다 여전히 전력이 부족하고 최대한 확보하려 노력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말에서 전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재무 상태가 건전하고 데이터 센터를 일정에 맞춰 잘 지어주는 그런 AI 데이터 센터 기업이나 네오클라우드 기업을 잘 골라서 투자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 센터나 네오클라우드 기업이 아니라 뭐 GPU, 메모리, 광통신 이런 것들도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계속 더 많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도 계속 찬스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어디가 됐든 AI 쪽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AI를 끌고 가는 이 4개 기업에 대해서는 실적 발표를 계속 꾸준히 보면서 AI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관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엔비디아 실적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에 이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사서 실제 AI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하는 말을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